안녕하세요.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도 깜깜한 밤에 나왔습니다. 아직 깜깜하죠? 이렇게 이제 어두울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사람이야, 사람. 인도로 걸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 차로로 걷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특히 이제 검은색 옷. 어두운 색깔, 지금도 이제 여기 인도로 두 분 걸어오시는데 잘 안 보이죠?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저렇게 이제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뭐 사람을 치면 일단은 운전자가 과실이 이제 거의 크죠. 특히 이제 인도에서 쳐도 운전자 과실이 커요. 주의할 의무가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검은색 옷을 이렇게 저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운전 이렇게 어두울 때는 사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색깔을 이제 하얀 계통을 입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제 검은색 계통은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조심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상관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 기온은 지금 보니까 영하 3도네요. 뭐 이렇게 겨울 날씨 치고 이제 추운 날씨는 아니고요. 이런 날씨 영하 3도면은 결양 같은 경우 계문포장이 얼어 있어요. 영도만 돼도 얼어 있기 때문에 결양 같은 데 다니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강원도 산강 같은 데는 이제 차량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서리가 내려요. 서리가 내려서 표면이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서리가 있는 거죠. 내려앉아서. 그러니까 뭐 거의 서리도 이제 뭐 거의 얼음 비슷하니까 차량한테는 미끄럽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속도를 내면 안 돼요. 새벽에는 시속 한 60 정도로 다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한 100 이상 달리면 진짜 위험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주로 다니는 길인데 여기 가운데에 깨진 게 있죠. 충격 완화 시설. 저 충격 완화 시설 같은 경우도 그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갖고 가격이 1000만원에서 3500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고치는 유지보수를 이제 설치 업체에서 해요. 생산 설치 업체에서 하는데 해마다 엄청난 돈이 절로 이제 들어가고 있죠. 사실 저거는 제가 유지보수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낭비예요. 그냥 1,200 정도로 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나중에 그냥 재설치하는 그런 게 낫지, 저거는 예를 들어서 한 3,000에서 3,500 정도 고가 같은 경우는 수리비만 해도 1,000만원 넘게 나오겠죠. 그리고 뭐 전파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파되면 어차피 3,000에서 3,500 다 날리는 겁니다. 고가품. 저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카르텔이 있어요. 제가 뭐 그것까지 깊숙하게 말하기는 그런데 엄청난 카르텔이 있습니다. 이제 터널이죠. 터널은 이제 진입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량이 없으면 몰라도 차량이 많을 때는 앞선 진입 차량들이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속도가 늦춰져요. 그래서 추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게
차로를 변경할 때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 그게 이제 주행하다 보면 이제 차로를 변경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내가 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와서 나한테 부딪혔다 하면 상대방의 가식이 더 크겠죠. 여기는 지금 노면이 젖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사돼서 보일 경우는 노면이 젖어 있는 거예요. 저럴 경우는 이제 노면이 이제 얼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제설 작업한다고 이제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염화칼슘하고 소금 플러스 믹스해가 뿌리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그 염기가 남아있어서 잘 얼지를 않아요. 영하 1, 2도 정도에서. 그냥 이제 젖어 있는 거죠. 수변 상태이죠. 저런 건 이제 수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얼어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 얼어 있었다면 제가 이제 미끄러졌겠죠. 지금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미끄러졌을 겁니다. 근데 저건 이제 수변 상태입니다. 염화물기가 있어갖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약간씩 틀릴 거예요. 이제 차선을 이제 침범해갖고 사고 났다. 한 차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보험사마다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협의를 합니다. 네 차가 얼마고 내 차가 우리 차가 얼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보기에는 8대2나 7대3 정도 나올 겁니다. 가시 비율이 100%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차로 변경할 때 보면은 우리 그 사이드 미러가 있지 않습니까? 얘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데 얘들이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차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예 고개를 한번 이렇게 싹 뒤로 더 돌립니다. 살짝. 그래갖고 사이드 미러 한번 확인하고 고개 뒤로 돌려서 왼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확인하죠. 예. 뒤에까지 살짝 보입니다. 예. 순간적으로.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예. 그럼 그래봤자 0.03초 정도? 살짝 돌리는데 0.03초밖에 안 걸릴 거예요. 0.5초는 안 걸립니다. 예. 살짝 한번 보고 차로 변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운전대 잡으신 분들이나 고령이신 분들은 그게 안 될 거예요. 순발력이 늦죠, 고령이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요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은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로 해서 반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나이를 드시면은 순발력이 엄청나게 늦어지죠. 운동선수가 은퇴하는 거하고 똑같죠. 예. 축구선수도 나이 먹으면 은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전에서 밀려나게 되고, 사람들 나이 먹으면 똑같습니다. 예. 신체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은 이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도 할아버지들처럼 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건 김여사는 나이 안 먹어도 김여사처럼 운전을 하는 게 좀 특이하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운동신경이 이제 남자들에 비하면 떨어지는데, 간혹가다 진짜 마을버스 운전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자분들이 하는 거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운동신경이 떨어진다는 거지 전부 다 운동신경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운전 게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외부 공기하고 내부 순환 공기가 있어요. 이제 두 가지로 작동을 하는데 이 안에 이제 성게가 낄 때가 있죠. 유리창에 앞유리나 옆에 측면까지. 그럴 경우는 이제 외부 공기를 이제 끌어들이는 게 성게 제거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한 건 에어컨 키는 거가 가장 확실하고요. 예.
결국 이거는 뭐 운전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상식도 아닙니다. 이건 거의 다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운전하실 때 이제 성에 낀다, 뭐 당혹해 하지 마시고 에어컨 키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노면이 지금 동영상에도 약간 이제 번뜩번뜩하게 보일 거예요. 노면 습기입니다. 습기. 살짝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 여사분들이나 뭐 이렇게 차량 운전은 하되 차량에 대해서 점검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이 많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본네트를 열어보는 습관을 길들이셔야 돼요. 갖고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 그리고 배터리 뭐 그 정도,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정도까지 얘가 이제 모자르지 않나 한 번씩 살펴보는 게, 그거는 이제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주시고, 만약 이제 모자른다 같으면은 뭐 잘하는 카센트가 갖고 좀 보충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보충을 해줍니다. 와시약도 와시약은 이제 본인이 사서 넣으면 되고요. 냉각수 같은 경우는 여름 같은 경우는 그냥 물러도 돼요. 얼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겨울에는 물르면 안 되고요. 예. 아니면 냉각수 부동액을 이제 물하고 이제 섞어서 보통 50대 50으로 섞어서 이제 보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냉각수가 많이 이게 소모가 된다. 보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열어보면 뭐 쭉쭉 내려간다. 그럴 경우는 이제 그 안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쭉 내려가지는 않아요, 걔가. 근데 이제 그냥 타야겠다 하면은 부동액을 사갖고 50대 50을 섞어갖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뭐 부동액 안 넣어도 되는데 겨울에는 이제 부동액을 넣어야 돼요. 추위가 뭐 얼어 터지기 때문에요. 예. 말 그대로 부동액입니다. 얼지 않는다. 얼지 않는 액체라는 얘기죠. 부동액. 얼지 않는 액체. 자동차는 저희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대동해요. 기관이 본네트에 있는 기관이 보면은 사람의 내장 기관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는 휘발유를 이제 휘발유차 같은 게 휘발유를 먹죠. 사람으로 치면 위죠. 위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면은 그게 이제 작은 창자, 큰 창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배기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에어 필터는 사람의 이제 허파하고 비슷하죠. 공기를 걸러주는. 예. 사람의 허파는 이제 사조를 이제 흡수하는 건데 공기를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허파하고 동일하고요. 타이어는 사람의 발이죠, 발. 타이어가 또 좋아야 된다. 타이어는 아끼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다르면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끼지 마시고요. 안전하고 이제 직결되는 게 타이어죠. 예. 타이어에 보면 홈 트레이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점검할 수 있는 그 트레이드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거 보면은 그거만큼 이제 다르면은 그거하고 비슷해지면은 그 트레드하고 비슷해지면은 교체하는 시기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레드가 거의 다 달아갖고 한 2mm 정도 남으면은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너무 빨리 교체할 필요 없고요. 보통 이제 그 트레드에 이제 그 홈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갖고 한 2mm 정도 남았을 때 이제 교체해 주시면 돼요. 그 정도면 이제 금방 달아요. 또 이제 닳기 시작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5만 킬로에서 6만 킬로 정도 주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차종마다 또 틀릴 수 있는데 5만에서 6만 킬로
보면은 타이어 이제 교체할 때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틀리는데, 저희 동네는 영하 3도였는데 지금 여기는 영하 6도가 되었네요. 이렇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또 좀 이렇게 많이 나요. 3도 차이가 나버리네. 아마도 이제 도시화되어 있는 데는 온도가 덜 춥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도시화돼 안 되는 산지 지역이 많은 데는 온도가 떨어지죠. 이렇게 보면은 왼쪽이나 오른쪽 보면은 차량들이 이렇게 불법 주차되어 있죠. 이게 도로에다가 주차하는 불법 주차입니다. 이게 화물차들. 이게 우리나라 문제점이에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 차량이 오나 안 오나 잘 보고 돌아야 됩니다. 직진 차량이 이제 내 차선까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는 우회전 차량들이 양보를 해야죠. 진입하면 안 됩니다. 네. 우회전하면 안 됩니다. 해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길어졌어요. 동지가 지난 지가 한 달이 더 됐죠. 이제 해가 떠오르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낯설은 시골길 같은 데를 이제 심야에 만약 내가 주행한다, 그럴 경우는 굉장히 깜깜하죠. 그런 데는 심야의 산길 같은 데를 주행한다 보면, 예. 그런 데는 이제 하이빔을 켜고서 운전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멀리까지 도로의 선형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이빔 켜면 이제 한 100m 이상은 보인다고 100m 정도는 보이죠. 쭉 그냥 높이 올라가니까 불빛이, 근데 운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상대방 편에서 오는 운전수가 있으면 이제 시야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꺼주시면 돼요. 일시적으로 꺼주시고 주행할 때 하이빔 끼고 운전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심지를 주행하는 거하고 이런 이제 산길을 주행하는 거하고는 또 틀려요. 운전하는 게 좀 틀리죠. 예. 오늘 뭐 차량이 한 대도 없네요. 새벽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여기는 공사 구간인데, 공사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이제 공사를 안 하는데,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 차량들이 드나든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공사하는데. 물론 이제 뭐 신호수가 나와서 신호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공사 차량들은 대부분 이제 덤프트럭이죠. 덤프트럭. 부딪히면은 뭐 승용차가 뭐 한마디로 깨지겠죠. 네.
요새는 이제 원형 교차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도로 정책이 잘못된 게, 과거에는 우리 오히려 원형 교차로를 없앴어요. 그건 바보들이죠, 바보들. 한마디로. 우리나라 도로 정책이 잘못된 게, 과거에는 없앴는데 최근에야 이제 원형 교차로를 이제 도입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지자체에도 뭐 그렇고. 원형 교차로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바보들이 전에는 없앴습니다. 오히려 없앴어요. 그 신호등을 설치했죠. 그건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신호등 업계, 도로 시설물 업체에서 많이 러비를 한 것 같은데, 저렇게 원형 교차로는 일단은 신호등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따로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갈 게 없죠. 신호등을 설치하면은 신호등 설치 유지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들어가요. 또 전기료 고장도 또 수시로 나오면 또 문제가 생기고요. 뭐 원형 교차로는 고장 날 게 없어요. 신호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신호등 안 받아도 갈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어차피 신호등이 있어도 뭐 켜져 있으면 뭐 가겠지만은, 신호등 받는 경우는 오히려 더 원형 교차로보다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바꿔서 그 대기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간에서 보면 원형 교차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원형 교차로의 단점은 뭐냐면은, 그 차량들이 많은 경우는 이제 그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접촉사고도 또 많이 날 수 있고요. 차량들이 이제 많다면요. 그러니까 그 차량이 아주 대규모로 많은데, 그런 데서는 원형 교차로가 또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시골 같은데, 이런데 차량이 좀 적은 데에는 원형 교차로가 맞습니다. 예. 이게 원형 교차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또 부지를 또 필요로 하겠죠. 예. 예. 일반적인 4차로나 뭐 6차로보다 4차로보다 부지를 좀 더 많이 차지하겠죠. 예. 하지만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게 원형 교차로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뚝방길을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뚝방길은 차선이 없습니다. 차선이.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났다. 지금 마주오는 차가 부딪혔다 하면은, 이제 중앙선에 이 뚝방길 가운데다가 선을 그어갖고, 거기서 누가 더 침범을 했냐에 따라서 가시 비율을 이제 따지게 됩니다. 뚝방길 같은 데서는 또 이제 주행할 때 여기 길이 좁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들을 조심해야죠. 예.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서로 양보해야 돼요. 어느 한 놈이 양보 안 하면 이제 접촉사고가 나겠죠. 아니면 이제 정면 충돌을 한다든지. 운전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그런 성향을 보면은 운전이 굉장히 무서운 거다, 이런 거를 느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깨닫겠죠. 운전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두 번이 없다. 이런 거를 인식을 하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초보 운전이 이제 빨리 숙달이 되려면은 경험도 많아야 되지만은 일단은 운전을 좀 많이 해갖고 차가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면 통과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를 딱 봐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게 엄청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판단이 안 쓰면은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그리고 차량은 이게 흉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 차량, 내 차로 인해서 어떤 손해보는 분들도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물론 나도 손해를 볼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방어운전 개념이 필요한 거고요. 일단은 그 차량과 차량이 교차하는 데는 속도를 줄여주는 게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